이번 모의평가 난이도를 보면 30번과 28번만 빼고는 좀 평이했죠. 이 나머지 문제들은 기본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는데 한번 제가 이렇게 1등급을 가르는 문제, 2등급을 가르는 문제로 이렇게 3등급을 가르는 문제로 봤습니다. 만약 자신이 3등급인데 뭐 이런 나머지 문제에서 많이 틀렸다. 그럼 계산력이 문제가 있는 거고 덤벙대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잘 읽고 잘 푸는 이런 수학적인 능력보다는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는 능력? 그걸 기르는 게 더 중요하고, 만약 이런 걸 다 맞췄는데 이 두 문제 못 맞췄다. 그렇다면은 이런 쉬운 거 막 기본서 푸는 것보다는 수능 기출문제집에 아주 잘 돼 있는 어려운 문제집을 답지 안 보고 낑낑대면서 여러 번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좀 적으시고 자신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번 모의평가 문제들의 특징을 좀 보면 숫자보다는 문자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숫자가 있으면은 좀 구체적으로 느낌이 올 텐데 문자들이 많다 보니까 느낌이 안 오게 되는 거죠. 감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형 문제가 많았는데 한 20문제 넘게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답습하는 문제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결국 EBS 연계라는 게 좀 우스워지죠. 그런 점에서. 왜냐면 어떤 기본서도 이번 수능 문제의 7, 80% 정도는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해 문제라는 거와 수학 문제라는 거가 헷갈릴 정도로 이 문제를 읽고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떤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또 몇 개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자가 나오면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서 좀 감을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좀 고난도 문제들을 문자가 나왔을 때 계속 숫자를 넣어보고 예를 들어보고 해서 그 문제를 감을 익히는 연습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형 문제가 많이 틀렸다면은 기본서를 한 10회독 정도 할 거를 아주 강추합니다. 왜냐면 기본서를 한 번, 두 번, 세 번 봐서는 시험장에서 떨려서 적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암산하고 그 문제가 몇 페이지에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날 정도로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하고요. 독해 문제인지 수학 문제인지 막 헷갈릴 정도로 자신이 문제를 읽고 파악을 못한다면 친구한테 그 문제를 한번 설명해 보는 거 굉장히 좋은 학습법입니다. 또는 친구한테 말하기가 창피하다면 그냥 자기 혼잣말로 그냥 중얼중얼 자기가 자신한테 계속 설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면 이런 문제를 파악하는데 격파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EBS 연계는 아까도 말했듯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봤던 이 30번과 28번은 EBS의 연계라기보다는 수능 기출문제의 연계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28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얼마나 어려웠길래 많은 학생들이 틀렸나? 이 문제의 키워드는 바로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기울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반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직각삼각형을 밑에다 그린다는 거죠.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기울기에 2라는 것은 이게 1대2라는 얘기입니다. 1대2. 그럼 이러한 삼각형을 그려놓고 이것이 1대2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그럼 이 문제가 있는데 한번 풀어볼까? a의 좌표는 이 값.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얘랑 어떻다는 거야? 지금 같다라는 거죠. 같다라는 거. 그리고 기울기 2분의 1이니까 이게 2, 1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3. 연립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만났을 땐 이러한 밑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이용해서 푼다. 그러면 방금 그 28번 문제와 똑같이 생긴 게 2009년 수능 13번 문제에 이미 나왔는데 이 문제에서도 역시 기울기라는 것이 이용됐어요. 여기 0,0이 있고 1,1이 있는데 두 점은 있는 직선, 그리고 1,1과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두 점은 있는 직선, 또 기울기가 1인데 두 점이 있는 직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계속 해 나갔을 때 얘네들의 값들이 과연 어떠한 수열을 이루느냐라는 것을 한번 알아봐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지금 처음 보는 학생들은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문제 보자마자 그 문제 기억나 정도로 수능 기출문제는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외우다시피. 그러면 P2라는 점을 an의 제곱이라 놔두고 P3라는 점을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놔두어 봅시다. 갑자기 여기다가 웬 점화식? 수열의 극한은 하나하나 값을 알아가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점화식을 통해서 그냥 한 방에 an을 구할 때 쉽게 풀리는 문제가 더 많아요. 결국 이 문제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구할 생각도 했어. 근데 하려니까 너무너무 짜증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번 AN으로 놓고 한번 풀어봐야겠다라는 예전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본다는 것이죠. 이 문제의 또 포인트가 점화식으로 어떠한 수열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이 값이 어떻다는 거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다. 결국 x의 증가량하고 그 다음 y의 증가량이 어떻다는 거야? 무조건 같다. 그럼 약분을 해보니까 어떻다는 거야? an 더하기 1은 더하기 an은 바로 몇이 된다는 거야? 1. 결국 여기가 x의 좌표가 1이었으면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2, 여기 x좌표가 3. 결국 이놈의 길이가 1, 그리고 이놈의 길이가 3, 그리고 이놈의 길이가 5다. 이런 식으로 1, 3, 5로 커지는 등차 수일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여기다 루트 200만 해주면 이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결국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어떠한 수열의 극한을 풀 때 점화식으로 푸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또 기울기라는 관점 때문에 이런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을 알아본다는 것. 그 다음에 아까 28번 문제는 수열의 마지막 값이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항에다가 수열이 있을 때 그 사이 값들을 다 더해 나가면 마지막 항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 3, 5, 7 할 때 다음에 왜 군지 알아요? 당연히 여기다 2를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아무한테도 안 배워도 이 사이 값들을 더하면 이 마지막 항이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공식화한 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공식들이에요. 그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수열을 정리해서 알아두면 돼요. 그러면 여기 A10을 구하라는 얘기는 뭐야? 초항 1에다가 이 사이 값들을 다 더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것이 1부터 10까지 합의문으로 55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28번 문제로 와서 이 문제 보니까 어떤 AN이 있는데 등비 수열이고, 그 다음에 BN 플러스 1이라는 점은 이러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AN인 바로 직선이 y는 x제곱과 만나는 점 중에서 더 큰 좌표, 그 x좌표가 바로 bn 플러스 1이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y는 x제곱이란 그래프를 한번 그리고, 이거 아까 그 수능 기출문제랑 똑같네요. 그죠? y는 x제곱이란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뭘 쓴다는 거야? 바로 마이너스 bn, bn 제곱. 그리고 AN이란 기울기를 갖고 이렇게 가겠죠. 그럼 새롭게 만나는 이 점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야? BN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놈의 기울기 AN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거야? 이 값에다가 이 값을 뺀, 그죠? X의 증가량분의 BN 더하기 1에서 BN을 뺀, 근데 더하기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BN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바로 BN의 제곱을 뺀 거. 결국 이 AN이라는 것은 정리하고 보니까 BN 더하기 1 빼기 BN이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AN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BN이라는 수열의 개차 수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B1값이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1이라고 나와 있어요. 1. 그러면 1이면 그 첫 번째 사이값, 그 첫 번째 사이값이 바로 뭐라는 거야? AN인데 그 AN을 뭐라고 좀 설명해 있냐면 초항이 12이고 공비가 3분의 1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값이 12이고 그 다음에 3분의 1로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문제에서 알고 싶은 리미트 BN을 구하라는 얘기는 1부터 이 등비수열을 무한개를 다 더하면 마지막 리미트 BN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 더하기 등비가 몇? 3분의 1, 1 마이너스 3분의 1의 초항은 몇이죠? 12 라고 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결국 이 문제에서 묻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첫 번째, 바로 기울기. 두 번째, 어떠한 리미트의 AN을 구할 때 점화식을 이용한다는 거. 두 번째 점화식. 점화식을 이용하고, 첫 번째는 기울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뭘까요? 바로 수열의 마지막 값. 수열의 마지막 값을 이용해서 어떤 수열을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의 아주 출제자의 의도를 담고 있는 문제였습니다.